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진짜 셉니다. 등산 바지 한쪽을 걷어올린 아내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갈아엎어진 45살 과일가게 사장 박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새벽부터 과일가게 나가서 과일 진열하고 있었고, 아내 정순 씨는 평소처럼 산악회 나간다고 등산복 챙기고 있었죠. 현관으로 나가는 정순 씨를 슬쩍 본 순간 준호 씨 눈이 딱 멈췄습니다. 오른쪽 바지통이 무릎 위까지 싹 거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전날 친구에게 들은 말이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야, 산악회에서 오른쪽 바지 걷고 다니는 여자는 남자들한테 보내는 신호야. 나 준비돼 있다. 그런 뜻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헛소리라고 웃어넘겼습니다. 10년 넘게 산악회 다닌 자기 아내가 그런 저급한 신호 따위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기 아내가 그 신호를 그대로 하고 집을 나서고 있는 걸 본 겁니다. 다녀올게. 오늘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새 코스라서 시간 좀 걸릴 것 같아.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가게 일 열심히 하고 있어. 늘 하던 말, 늘 하던 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하루 가게 일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손님이 얼마를 내든 머릿속에 숫자가 안 들어오고 거스름 돈 틀리고 계산 실수하고 과일을 보고 있어도 눈앞에는 오른쪽 바지만 아른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신호일 리가 없지. 근데 이게 진짜면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지? 사실 그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조명수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정순이 산 갔냐? 응, 갔지. 왜? 그 다음 말이 이 사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도 오늘 그 산에 있었거든. 근데 정순이 오른쪽 바지 걷고 어떤 남자만 딱 따라다니더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야, 더워서 그랬겠지. 같은 코스 타다 보면 그냥 같이 걷는 거지 뭘 그래. 그런데 친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진짜 몰라서 그래? 거기 산악회 쪽에선 오른쪽 바지 걷는 거 완전 암묵적인 신호야. 남자들 사이에선 다 알아. 그리고 그 남자 너 아니야. 키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 딴 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산악회가 갑자기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는 날이면 평소보다 훨씬 공들인 화장, 거울 앞에서 등산복을 이리저리 바꿔 입어보는 시간, 굳이 립스틱까지 바르는 손놀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들뜬 표정까지.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아내. 오늘도 오른쪽 바지통만 슬쩍 무릎 위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접혔겠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상태였죠. 이게 진짜 그 신호라는 거야?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이다가 결국 준호 씨는 결심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상상만 하다가 내가 먼저 미치겠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평소처럼 산악회 나간 뒤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준호 씨도 몰래 차를 끌고 뒤를 쫓았습니다. 등산복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그냥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모자만 눌러쓰고 출발했습니다. 산 입구 주차장에 도착하니 아내는 이미 산악회 사람들 사이에 서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지켜보는데 유독 한 남자와 자주 눈이 마주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나눌 때도 그 남자 쪽으로 어깨가 기울어 있고 웃음소리도 유난히 밝았습니다. 설마 저놈인가? 등산이 시작되자 준호 씨도 최대한 들키지 않게 뒤에서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평생 운동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 10년차 산악회 베테랑들을 따라잡겠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었죠. 10분 만에 숨이 턱에 차오르고 20분 만에 다리가 풀리고 30분 만에 시야에서 아내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결국 산 중턱 큰 바위 위에 퍼질러 앉아 헉헉거리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2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몰래 쫓아와서 확인해야 하는 인생이 된 거야? 아내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체력은 바닥. 확인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아, 난 이 사람 인생의 절반을 그냥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아예 관심도 안 두고 살았구나. 그날 밤 몸은 온통 쑤셨지만 더 아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하다가 늙어 죽을 순 없다. 결국 마지막 선택지를 꺼내듭니다. 전문가를 쓰자.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가 대신 보고 와야 한다. 준호 씨는 인터넷에 불륜 전문 탐정을 검색했습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사무소를 골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산악회를 10년째 다니는데요. 상황을 쭉 들은 탐정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넵니다. 의뢰인님, 이건 한번 시작하면 인생이 갈리는 일입니다. 정말 끝까지 보실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잠깐의 침묵 끝에 준호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대로는 더 못 삽니다. 진실 확인하고 버티든 갈라서든 결정해야겠어요. 일주일간 집중 추적. 산악회 일정 위주로 동선 추적, 망원 렌즈 촬영, 필요하면 잠입까지. 비용은 솔직히 부담스러웠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다 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나흘째 되는 날,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말씀드려야 할 게 많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 씨는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탐정 사무실. 탐정은 잠깐 준호 씨를 바라보다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 조용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세요. 봉투를 여는 순간 준호 씨 인생 20년이 한 번에 박살나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첫 사진부터 직격이었습니다. 산 중턱 평상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 정순 씨와 낯선 중년 남자. 정순 씨가 그 남자에게 바나나를 까서 입에 넣어주는 장면, 물병을 같이 나눠 마시는 장면, 수건으로 남자 얼굴에 묻은 땀을 닦아주는 장면. 그리고 나무 뒤 그늘에서 둘이 입을 맞추는 사진까지.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진은 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끝낸 뒤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산을 내려와 한참을 달려가더니 동네도 아닌 외곽 모텔 앞에서 차를 세우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정순 씨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아주 자연스럽게 모텔 출입문 안으로 사라지는 뒷모습. 그걸 보는 순간 준호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게 내 아내야? 20년 동안 같이 살던 그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서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탐정이 사진보다 더 독한 말을 꺼냈습니다. 의뢰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알게 된 건데요. 부인께서 그 산악회에서 꽤 유명인이시더군요. 유명인이요? 네. 별명이 있더군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잠시 망설이던 탐정이 끝까지 말을 이어갑니다. 등산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코스 오르는 실력이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라 남자들이랑 엮이는 속도, 상대 바꾸는 속도, 그런 쪽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 씨는 그냥 주저앉고 싶었다고 합니다. 산은 건강하라고 나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불륜의 놀이터였고 아내는 그 안에서 등판 확정된 여왕처럼 놀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준호 씨는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책상 위에 일렬로 쫙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미리 떼어온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오늘 산 진짜 좋았어. 새 코스라서 뷰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아. 정순 씨가 소파에 앉자 준호 씨는 말없이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정순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두 번째 사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키스 사진, 모텔 사진까지 넘어가자 정순 씨는 입을 틀어막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누가 찍은 거야? 처음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다 보고 난 뒤 표정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다는 듯 오히려 뻔뻔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사람이고 나도 여자야. 당신 20년 동안 과일 가게밖에 몰랐잖아. 집에 와서는 늘 지친 얼굴에 말 상대도 안 해주고 내가 뭘 입든 뭘 준비하든 관심이나 있었어? 산에 가면 적어도 난 아줌마 말고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게 그렇게 죄야? 피해자 코스프레에 역공까지 들어옵니다. 당신은 몰라. 집에서는 나는 그냥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일 뿐이었어. 근데 산에서는 나도 누군가한테 예쁘고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준호 씨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구나. 죄책감도 미안함도 일도 없구나. 그래서 준비해둔 걸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이혼 서류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순 씨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각자 행복하게 살자. 내가 그렇게까지 자유롭고 싶으면 이제부터 싱글로 마음껏 즐겨. 대신 나랑은 여기서 끝이다. 그제야 정순 씨가 진짜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그건 아니지. 내가 이혼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 그냥 좀 즐긴 거야. 애도 없고 나도 답답해서 잠깐 바람 좀 쐰 거라고 생각하면. 준호 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잠깐 바람 쐰 거면 모텔은 왜 들어갔냐? 즐기고 싶으면 싱글일 때 즐겼어야지. 결혼은 둘 인생 묶어서 책임지는 거야. 그걸 10년 넘게 숨기고 즐긴 게 너한테는 취미냐? 탐정이 말해준 별명, 등산 여왕 이야기를 꺼내자 정순 씨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내 별명까지 들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돌려 부르는 그 이름. 부끄러워해야 할 건 내가 아니고 너야. 그러자 이번엔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더 나빠. 날 염탐했잖아. 부부 사이에 신뢰가 있어야지. 어디서 탐정을 들이냐고. 준호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뢰. 신뢰는 바람 피운 사람이 먼저 깬 거야. 나는 내가 산악회 간다는 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의심했다. 그 신뢰를 짓밟은 사람이 누군지 이 사진들이 다 말해주고 있다. 대화는 더 이어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결국 짐 몇 개 들고 그날 밤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준호 씨의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이혼만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정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20년 동안 성실하게 묵묵하게 뒤통수 한 번 안 쳐본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고도 조용히 사라지는 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준호 씨는 먼저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습니다. 산악회 내부 불륜 실태, 오른쪽 바지 걷는 암호 같은 문화, 유부녀 회원과 남자 회원들의 조직적인 바람판. 기자들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곧 기사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신의 사연을 꽤 구체적으로 올렸습니다.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네 좁고 산악회도 좁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모를 수가 없는 수준이었죠. 결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순 씨를 바라보는 시선이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마트, 은행, 카페, 어디를 가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악회 쪽도 난리가 났습니다. 단톡방에는 그 인간이었어? 그 별명 그대로네 진짜. 이런 말들이 오르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산악회에서 쌓아온 인맥은 하루아침에 박살났습니다. 결국 정순 씨는 그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산악회도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고 동네 어디를 가도 자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정순 씨는 결국 쫓겨나다시피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준호 씨 마음은 솔직히 복잡했습니다. 내가 시원한 것도 있고 씁쓸한 것도 있고 그래도 후회는 없다. 10년 동안 등산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뒤에서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뿐이라고 준호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순 씨가 동네를 떠난 뒤 이번엔 준호 씨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이 동네를 뜨자. 아무리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도 매일 가게에서 손님들 눈빛 속에 아, 저 사람 그 남편이래. 이런 시선을 느끼며 사는 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켜온 과일 가게 간판을 내리고 집과 가게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사진, 그릇, 생활용품, 혼수로 들여왔던 것들 하나하나를 치우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골랐었지. 저것도 같이 쓰던 거였지.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롭구나. 이 느낌이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새로운 동네를 찾아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가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새 출발이었습니다. 새 동네 사람들은 준호 씨의 과거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새로 이사온 과일가게 사장님. 그게 전부입니다. 그 평범한 시선이 준호 씨에게는 너무 편했습니다. 새 가게를 오픈하던 날 준호 씨는 과일을 진열하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없는 인생으로 가자. 나 자신한테만은 속이지 말고 살자. 물론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옆을 채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준호 씨 말로는 이렇습니다. 외로움이요? 그거 거짓말 듣고 사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진짜 귀여운 정도예요. 새 동네 사람들 중에는 등산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장님도 주말에 같이 산 한번 가시죠? 이런 제안도 종종 들어왔지만 준호 씨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 전 이제 산은 그만 탑니다. 산은 추억이 좀 안 좋아서요. 전 바다가 더 좋더라고요. 바다는 숨길 데가 없잖아요. 다 훤히 드러나니까. 산은 아내의 배신과 거짓말이 시작된 곳이었고 자기 순진함이 무너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를 보러 가는 걸 더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면서 분노와 배신감도 옅어졌고 무엇보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준호 씨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가끔은 문득 쟤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질 때도 있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에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죠, 뭐. 지금 준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고 가게 옮기고 혼자 사는 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거짓말 없고 뒤통수 없는 삶. 그거 하나만으로도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다만 두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되 눈까지 감고 믿지는 말 것. 둘째, 의심이 생기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덮고 살지는 말 것.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콕 찔리셨다면 아마 그냥 우연은 아닐 겁니다. 믿음과 집착 사이, 신뢰와 방치 사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연자분께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면 새동네 과일 가게에서 조용히 하지만 크게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시간 아깝지 않게 다음엔 더 강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